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나구니 기념비는 일본 류큐 제도의 최남단에 있는 요나구니 해안에 있는 물에 잠긴 암석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발견된 이 화석은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한 엄청난 토론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이 50m, 너비 20m가 넘는 직사각형 기념물은 다이버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혈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는 인공 계단식 피라미드로 고대 문명에 의해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것이 사암의 침구와 선형 관절에 작용하는 풍화 및 침식 과정에 의해 형성된 자연 형성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요나구니 기념비의 정체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며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현장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념물이 무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대륙의 일부이며 2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RMS 타이타닉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1912년 4월 빙산과 충돌하여 바닥으로 가라앉은 호화 유람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한 1997년 타이타닉 영화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그토록 잘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타이타닉호가 실질적으로 침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람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수심 4,000m까지 가라앉았을 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5년 9월 타이타닉호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740km 떨어진 곳에서 재발견되었습니다. 2019년에 한 연구팀이 난파선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은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은 짠 물과 금속을 먹는 박테리아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2040년경에는 난파선 전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K159라는 이름의 잠수함이 악천후로 인해 침몰했습니다. 이것은 콜라반도 동부 해안에 폐쇄된 그레미카 해군기지 근처에서 무르만스크 북쪽의 네르파 조선소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로 연구원들은 바렌츠해의 중요한 어장을 오염시킬 수 있는 두 개의 노후화된 원자로에서 방사능 누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4년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합동탐사대가 이 지역을 조사한 결과 원자로에서 주변 해양 환경으로 누출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체의 상태가 악화되어 향후 방사성 핵종이 누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한 연구소의 연구원에 따르면 두 개의 원자로에서 세슘 137의 전체 재고를 방출하면 바렌츠해의 동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농도가 정상보다 최대 100배까지 높을 수 있으며 이 영향은 2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대구의 CS137 수치가 100배 증가한 것은 놀라운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농도는 여전히 국제 가이드라인 이하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산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원자력 회사의 발표는 K159가 2030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여객선을 타본 적이 있습니까?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날씨가 극도로 나쁠 때는 두려운 경험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 여객선은 미국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항해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바다 괴물을 목격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그것이 메갈로돈이라고 비명을 질렀죠. 아시다시피 메갈로돈은 2천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황폐화시킨 가장 큰 물고기이죠. 길이는 15에서 18m이며 무게는 70톤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메갈로돈이 공식적으로 발견되진 않았지만 두 번째로 큰 물고기인 돌묵상어가 있습니다.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돌묵상어는 여전히 거대한 바다 괴물이죠. 하지만 그들은 인간을 사냥하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을 배회하고 거대한 입을 벌리며 플랑크톤을 먹으며 수면으로 올라오죠. 1945년 5월 3일 유럽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USS 라가르토 잠수함은 보급품을 받기 위해 태국만에서 USS 바야와 랑데부했습니다. 두 척의 배가 헤어지고 무전을 통해 계속 연락하기로 합의한 후 라가르토와 86명의 선원들은 다시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 순찰 중에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지막 안식처는 60년 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USS 라가르토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잠수함의 잔해가 태국만 해저에서 발견되면서 결국 풀렸습니다. 이 발견은 2006년 6월 해병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난파선을 조사하는 동안 그들은 잠수함의 정체를 확인하는 몇 가지 주요 증거를 발견했죠. 여기에는 쌍둥이 주포 마운트, 프로펠러에 새겨진 단어,
뒤에 빈 어뢰 발사관이 있는 열린 어뢰 발사관 문이 포함되어 있어 침몰 직전에 어뢰를 발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등장하는 제이슨 부어이스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이슨은 필드 하키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 영화는 그를 공포 프랜차이즈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이슨이 패배하는 장면 중 하나에서 그는 호수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화의 열렬한 팬은 그 장면이 너무 좋다고 생각한 나머지 제이슨 동상을 만들어 북태평양의 애리조나 근처에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2013년 한 다이버가 이 동상을 처음 접했고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다이버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남자가 바다 밑바닥 30m 깊이에 재미로 그것을 두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은 많은 다이버들을 겁먹게 했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알래스카 태평양 연안의 해저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알로 추정되는 이 신비한 황금구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다 생물이 낳은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중간에 흥미로운 구멍이 있는 이 매끄러운 물체는 원격으로 조정되는 수중 탐험가에 의해 약 3.2k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을 한 과학자들은 두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부화한 달걀일 수도 있고 해양 해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원격으로 조작되는 팔이 달걀과 부드럽게 상호작용하여 섬세한 피부를 닮은 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 후 구체는 추가 검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될 튜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흡입되었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연구팀은 그 구멍이 생물체가 부화하거나 포식자가 구체에 침입하여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과학자 중 한 명은 우리가 찔렀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마치 공포영화의 시작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바다 어딘가에 배를 타고 닻을 내린 남자를 봅니다. 어느 순간 작은 바다 괴물이 물에서 뛰어오르죠. 그는 그것을 자신의 새끼 손톱 크기로 묘사했으며 그런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의견이 다양했지만 가장 대중적인 이론은 댐스플라이라는 곤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하천, 연못, 호수 및 강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작은 인어 또는 알려지지 않은 바다 생물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톡홀름의 보물 사냥꾼 그룹이 2011년 수중 음파 탐지기 기술을 사용하여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해저에 놓여있는 특이한 원반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유명한 스타워즈 시리즈의 상징적인 밀레니엄 팔콘 우주선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직경이 60m로 인상적으로 크며 약 84m의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물체에서 뻗어나온 것은 약 488m 길이의 해저에 있는 교란된 흔적이죠. 언론 매체들은 UFO에서 러시아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이 미스터리한 발견의 본질에 대해 열렬히 추측했습니다. 해저에 놓여있는 이 물체는 실제로 물에 잠긴 밀레니엄 팔콘과 닮았으며 오션X팀이 발견한 후 수많은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관찰자에게는 나치 잠수함 방어 또는 지하 세계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표면화된 그럴듯한 설명은 이 대형이 대잠수함 기지로 기능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잠수함 장교 안데르스 아우텔로스는 그 물체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된 독일의 잠수함 함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제이 미스코비치라는 미국 사업가는 2010년 카페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500의 보물지도를 샀다고 합니다. 이 보물지도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키웨스트 근처에 표시된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친구를 데리고 보물을 찾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표시된 장소에 도착하자 그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약 70kg 에메랄드 보석이 들어있는 배의 난파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그는 전 세계의 뉴스에 등장했지만 보석을 발견한 장소는 비밀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돌들 중 일부를 조사해 보았을 때 이 돌들은 진짜 보석이 아니며 페인트의 일종인 에폭시로 덮여 있다는 것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제이의 이야기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그가 모든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빚을 졌고 2013년 10월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발리 해안에서 침몰한 이 잠수함은 해저에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 발견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53명 전원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해군은 800m 이상의 잠수함 위치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제공한 수중 구조 차량이 충돌해 잔해를 육안으로 확인했죠. KRI 난갈로호는
잠수 허가를 요청한 뒤 어뢰 훈련 중 실종됐지만 정확한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군은 앞서 잠수함이 실종된 장소에서 기도매트를 포함한 잔해가 발견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도 마르고노 해군 참모총장은 닷과 승무원 안전장비 등 잠수함에서 추가 물품이 회수됐다고 보고했죠. 또한 선체, 선미 및 주요 부분이 모두 분리되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주요 부분에 금이 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승무원 중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죠. 이 바다 괴물은 어두운 바닥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마그나피나 오징어는 수면 아래 깊은 곳에 살며 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우리는 전에 대왕 오징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마그나피나 오징어는 그의 악몽 같은 버전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견하고 발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마그나피나 오징어는 다른 어떤 오징어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삽니다. 석유를 시추하는 선원들의 비디오 속에서 2,400m 깊이에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기록은 4,700m입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길이입니다. 이것은 6m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보다 20배 이상 자랄 수 있는 촉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 당시 세턴 V 로켓에 동력을 공급했던 아폴로 F1 로켓 엔진이 플로리다 해안의 수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해 탐험 중에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팀에 의해 대서양 4,267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아폴로 미션을 달에 발사한 세턴 V 로켓의 첫 번째 단계에 사용되었습니다. 발사 도중 1단이 분사된 후 이 엔진은 대서양에 떨어져 해저에 가라앉았습니다. 엔진의 발견은 고급 심해 수중 음파 탐지기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제작진은 뒤틀린 엔진의 수중 위치가 놀랍다고 묘사하며 아폴로 프로그램의 폭력적인 결말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엔진은 수중에서 43년을 고려하면 놀라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화재와 심한 부식으로 인해 원래 1년 본회의 대부분이 제거되거나 가려졌습니다. 2013년 3월 아마존의 사장 제프 베조스는 51년 전 아폴로 11호가 사용했던 거대한 F1 로켓 엔진을 해저에서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프가 5살이었을 때 그는 텔레비전에서 달 착륙을 보았고 영감을 받아 엔진을 회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진은 1969년 이래로 대서양에서 4,200m 깊이에 놓여 있습니다. 2년 후 그는 자신의 연구팀이 첨단 수중 음파 탐지기 기술을 통해 엔진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그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자신의 우주 회사를 수행하고 있고 엔진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제프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으며 일부 구성 요소는 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F1 로켓 엔진은 나사에 속해 있지만 아이디어는 대중이 감탄할 수 있도록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박물관에 엔진을 전시했다고 합니다. 오징어의 만남은 드물고 주목할 만한 사건이며 특히 카메라에 포착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홍해 심해를 탐사하던 연구팀은 2011년 11월 침몰한 펠라우의 잔해를 조사하던 중 거대한 오징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람보다 큰 거대한 오징어는 예기치 않게 수중 카메라에 나타났고 2021년 9월에야 확인되었습니다.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최대 18.3m 길이에 도달할 수 있는 신화적인 대왕 오징어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해양생물학자와 영화 제작자 그룹인 오션X의 일부 이 팀은 홍해 수면 아래 850m 깊이로 잠수했습니다. 그들의 장비에는 원격 조종 차량과 최대 6,000m 깊이를 탐사할 수 있는 자율 수중 차량이 포함되었습니다. 한 동물학자는 이 신비한 생물이 보라색 날 오징어의 거대한 형태라고 하긴 했지만 미니 크라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다 괴물을 보면 공포 영화에 나오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뱀파이어 물고기라고도 하는 램프리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있는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원반 모양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입을 사용하여 이 기생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에 붙어 있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빨은 단단히 잡는 데 사용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거머리와 비슷하며 숙주의 혈액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원산지는 대서양이며 이후 이주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큰 호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한 어부가 램프리가 붙어있는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매우 소름 끼치고 확실히 만나고 싶지 않은 바다 괴물인 것 같습니다.
2016년 과학자들은 바다의 가장 깊은 부분을 최초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임스 카메론이 모험을 떠났던 챌린저 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내에 위치한 이 놀랍도록 고립되고 압력이 높은 위치는 이제 이 놀라운 녹음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3일 동안 티타늄 클레드 마이크가 사운드스케이프를 꼼꼼하게 포착하여 예상치 못한 선명도와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물은 음파의 훌륭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녹음은 폭풍의 강력한 포효와 고래의 매혹적인 울음소리를 드러냅니다. 과학자들은 소음공해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해양 소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고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1억 3천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바다를 건너 다른 국가로 운송됩니다. 매년 평균 150개의 컨테이너가 화물선에서 바다로 떨어지죠. 그들 중 일부는 해변으로 씻겨 내려가고 다른 일부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1990년 5월 과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화물선 한 척이 나이키 신발로 가득 찬 컨테이너 4-5개를 잃었죠. 8만 개 이상의 신발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버려진 것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이키 신발에는 동일한 코드 900406이 있었고 신발 중 많은 부분이 전 세계 해변에서 씻겨 나온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이키 자체에는 큰 손실이었지만 과학계가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고 수년 동안 바다를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오션게이트에서 운영하는 타이탄 잠수함이 북대서양의 타이타닉 난파선에 불과 490m 떨어진 곳에서 재앙적으로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길이가 6.4m인 타이탄 잠수함은 케이프 코드에서 동쪽으로 약 1448km, 해수면 아래 약 3962m에 위치한 타이타닉 난파선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 사고로 잠수함에 타고 있던 5명 전원이 즉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오션게이트의 CEO 스톡턴 러시, 프랑스 해군 참전용사 폴 앙리 나르지오레, 영국의 억만장자 헤미시 하링, 파키스탄 사업가 샤다다 다우드, 그리고 그의 아들 술레만을 포함한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수색은 잠수함의 잔해가 원격 조종 수중 차량에 의해 해저에서 발견되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습니다. 수색 및 구조 당국은 수중 음파 탐지기 부표가 달린 군용기가 물속에서 이들을 발견하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잠수함의 내파는 수중 음파 탐지기 부표가 포착할 수 있는 상당한 소리를 발생시켰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잔해를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날씨가 좋으며 무언가를 잡기 위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 깊은 곳에서 특이한 물고기가 튀어나와 그를 향해 뛰어올랐을 때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창 모양의 머리, 화살 모양의 이빨로 가득 찬 턱, 반사비늘 및 길이가 1.5m 이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은 리본피쉬라고 합니다. 그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낮 동안 표면에 나온다고 합니다. 밤에는 깊은 곳을 선호한다고 하죠. 그들은 뱀장어와 유사점을 공유하기 때문에 자주 오인받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사람은 플로리다에서 거대한 리본피쉬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이 바다 생물이 당신에게 뛰어든다면 매우 무서울 것입니다.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 잠수함 UB-65가 건조되었지만 처음부터 불운에 시달렸습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었죠. 발사된 지 일주일 만에 강철빔이 설명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려와 2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잠수함의 처녀 잠수 도중에 한 승무원이 갑자기 배 밖으로 뛰어내렸을 때 일련의 재난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가 되었을 때 잠수함은 상승하기를 거부했죠. 바닷물이 배를 범람시키기 시작했고 결국 배터리에 도달하여 치명적인 연기를 방출했습니다. 선장은 가까스로 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선원들은 질식 직전이었습니다. 1918년 1월 UB-65는 적함을 찾기 위해 영국 해협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잠수함이 잠수할 때 우현 망루는 모든 해치가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판에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것은 처녀 항해에서 사망한 부기장이었습니다. 그 후 그 배는 퇴역하였고 루터교 교직자가 그 배를 쫓아내기 위해 입대하였습니다. 1918년 5월 스페인 해안을 항해하던 한 장교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어뢰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뢰 조종사는 유령이 자신을 가차없이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배 밖으로 뛰어내려 익사하고 말았죠. 귀신 들린 UB-65는 1918년 7월 잠수함이 폭발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2007년 몇몇 다이버들이 오래된 난파선을 찾다가 갑자기 석조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돌이 둥글게 서 있는 방식 때문에 이곳은 곧 수중 스톤헨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스톤헨지는 아시다시피 영국 솔즈베리 근처에 위치한 거석 기념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누가 어떻게 이 큰 돌덩어리를 만들었는지는 큰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수중 스톤헨지는 미국 북부의 미시간 호수에서 12m 깊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 하나는 마스토돈의 표시가 있는 바위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이곳이 약 10,000년 전의 것임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 이미 도구를 사용했고 아마도 마스토돈과 함께 살았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폭이 19km에 불과한 가장 좁은 북쪽 해협은 오랫동안 얼스터와 스코틀랜드 남서부 사이의 선박을 괴롭히는 해적과 사략선의 전략적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18년 4월 30일 이른 시간에 해협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잠수함 UB-85였죠. 그러나 UB-85는 우연의 강력한 파도에 의해 흔들렸고 무언가가 갑판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놀랍게도 선원들은 거대한 바다 괴물이 물에서 솟아올라 잠수함 옆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뿔같은 두개골의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머리도 작았지만 달빛에 반짝이는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총으로 사격을 시작하자 생물체는 전방의 포탑에 달라붙었고 엄청난 무게로 인해 730톤급 잠수함이 침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수많은 총알의 부상을 입은 그 생물은 포탑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는 다시 깊은 곳으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곤충을 잡아먹는 비너스 플라이 트랩 식물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바다 괴물도 있습니다. 유령 물고기라고도 알려진 튜니게이트를 만나보십시오. 이 바다 생물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무섭게 생겼고 작은 물고기나 조개류와 같은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충분히 대기하다가 먹이가 가까이 다가오면 쾅! 먹이를 삼킨 후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이버들에게도 위협을 가하는지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의 크기는 13cm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유명 조각가인 사이먼 모리스는 다이빙 관광과 환경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수중에 배치하는 리프 가디언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이버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에메랄드 프린세스와 그랜드 케이맨의 암피트리트를 포함한 다른 주목할 만한 조각품에 감탄했습니다. 리프 가디언은 청동으로 제작된 견고한 해저 바닥에서 4m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동상은 인류가 수십 년 동안 소홀히 해온 깊은 책임을 상징하죠. 이 동상은 다이버들에게 감질나는 명소가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 자선단체를 위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장소를 방문하는 다이버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보존 및 교육 프로그램에 기부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그랜드 케이맨의 학교 아이들에게 귀중한 해양 자원의 중요성과 보존에 대해 계몽하는 것입니다. 마크 와킨스라는 남자는 2016년 7월 서우주 해안의 인도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크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다가 물속에 있는 열기구처럼 보이는 물체를 보았죠.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커다란 분홍색 공을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것이 폭파된 고래사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몇 장 찍고 해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상어가 부풀어 오른 고래를 비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고래는 분해 과정에서 위장의 가스가 축적되어 스스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매우 더러운 냄새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생선수프 가마솥으로 여겨졌던 커다란 구리 물체가 지금은 17세기 원시 잠수함의 잔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홍해의 키웨스트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침몰한 스페인의 보물선 산타 마가리타의 잔해 근처 해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구리돔은 약 49m 깊이에서 발견되었으며 원래 배에서 사용된 유리 냄비로 오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그것이 스페인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해 사용된 고대 다이빙 벨의 일부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유물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유물이 너무 커서 요리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고대 다이빙 벨에 대한 설명과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의 잠수함과 달리 이 초기 잠수종은 바닥이 열려 있었고 물이 배 전체에 밤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압력에 의존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다이빙 벨이 최대 3명의 잠수부를 수용할 수 있었고 공기 호스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연구진의 결론이 맞다면 이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이빙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중에서 거대한 민물 뱀장어를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육지를 걸을 수 있는 뱀장어를 만나고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해양동물은 바다에서 부화한 다음 본토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임무에 착수합니다. 이 위험한 여정의 생존율은 10,000분의 1입니다. 이 여정이 놀라운 이유는 이들에게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포식자를 물리칠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지듯 통과하여 집에 도착하는 것이죠. 뱀장어는 연못, 호수 또는 강에서 발견되며 비디오에서 볼 수 있듯 상당한 길이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종은 최대 1.7m까지 자랄 수 있고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무해하다고 합니다. 2013년 9월 해양고고학자들은 벨기에 해안의 북해 바닥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잠수함 2척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해에는 수많은 난파선, 전투기, 잠수함이 정박해 있는데 그중 상당수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발견된 난파선은 다이버들이 성공적으로 식별할 때까지 100년 넘게 미스터리였습니다. 두 잠수함 모두 제1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 해안의 바다를 통제했던 독일 제국 해군이 사용했습니다. 잠수함 중 하나는 길이가 57m인 유보트 유형이며 전쟁 전 1910년에 취역했습니다. 1914년 12월 벨기에 해안에서 제브리해 근처의 기뢰에 부딪혀 침몰하여 29명의 승무원 전원을 잃었습니다. 4개의 어뢰 발사관이 장착된 이 잠수함의 잔해는 잘 보존되어 있으며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은 기뢰 부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34m 길이의 U-14 유보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복무하는 동안 잠수함에 의해 부설된 기뢰는 12척 이상의 연합군 선박을 침몰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프라 협곡은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의 지각판이 만나는 수중 지역입니다. 지구는 7개의 큰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실프라 갭은 2cm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이버에게 위험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방문하고 싶다면 아이슬란드의 국립공원 띵벨리어에 가야 합니다. 이곳의 물은 매우 맑습니다. 섭씨 2도 정도의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죠.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수심 15m까지 올라가는 다이빙 투어가 연중 내내 있습니다. 그러나 약 60m 어딘가에서 길을 잃을 수 있는 여러 수중 동굴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록히드 마틴 L1011 트라이스타는 3개의 엔진, 날개, 꼬리 지느러미를 갖추고 있으며 홍해 수면 아래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려진 항공기는 홍해의 해저에 놓여 있어 섬뜩한 광경을 연출하고 해양 생물을 장려하는 인공 암초 역할을 합니다. 2019년 이 항공기는 다이빙 관광을 활성화하고 산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요르단의 아카바만에서 침몰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처음 등록된 이 항공기는 2000년대 초반에 버려지기 전까지 다양한 항공사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5m에서 28m 사이 깊이에 쉬고 있는 침몰한 항공기는 약 13m의 길이의 가장 얕은 지점에서 조종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부는 조종석 뒤에 있는 2개의 문을 통해 난파선에 들어갈 수 있으며 동체 내부에는 잠수부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간 열좌석이 제거되었습니다. 제트 여객기는 3년 동안 물속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으며 날개는 수많은 연산 후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고질라는 마린 이구아나의 영감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도마뱀은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바다에서 음식을 수집하기도 하죠. 그들은 세계에서 단 한 곳,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만 발견됩니다. 이 이구아나의 명성은 더욱 특별합니다. 찰스 다윈은 그들을 끔찍한 것으로 묘사했고 서투른 도마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괴물 같은 이구아나는 극한까지 살 수 있으며 음식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고 합니다. 어린 해양 이구아나는 일반적으로 해안에 머물며 썰물 때 노출되는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더 큰 해양 이구아나는 바다로 모험을 떠나 발톱으로 해저를 움켜잡는다고 합니다. 악어와 같은 움직임으로 그들은 물속을 탐색하죠. 물속에서 그들은 10분 이상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미국 서부 해안의 샌디에이고만에서 돌고래가 특이한 독성 바다뱀을 사냥하고 잡아먹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 해군 훈련에 참가한 돌고래는 뱀을 발견했을 때 방수 카메라를 부착했습니다.
해군은 돌고래가 수중 기뢰를 탐지하도록 훈련시켰고 바다뱀과 만남은 예상치 못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는 돌고래가 바다뱀을 잡아 바다뱀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기록했지만 돌고래가 실제로 바다뱀을 먹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돌고래는 주로 물고기, 오징어 및 특정 갑각류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고래가 만나는 노란 바다뱀은 독이 매우 강하고 섭취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영상 뒤에 있는 연구원들은 돌고래가 뱀을 먹은 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기록된 만남 동안 특정 돌고래 한 마리는 총 8마리의 작은 바다뱀을 잡아먹었고 더 큰 바다뱀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앤영이 복수는 블랙비어드라는 영국 해적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에드워드 티치였으며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해적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18년에 그 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북부의 모래톱을 향해 항해했으며 그 이후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11월 21일 한 연구팀이 31m 길이의 난파선을 발견했는데 그 난파선은 블랙비어드의 배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로 무게가 900kg에서 1400kg 사이의 대포와 동전, 금, 보석, 의료 장비 등을 포함한 수많은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발견 중 하나는 대포 중 하나에서 발견된 텍스트였는데 16개의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모든 것의 절반만 파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비밀이 풀릴 것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오리 소리는 1960년 잠수함 요원에 의해 남극해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오리 소리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1년의 반복적인 저주파 맥동 소음으로 구성된 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사운드의 주파수 범위는 60Hz에서 100Hz 사이이며 고주파는 최대 1kHz이며 각 사운드 사이의 간격은 몇 초라고 합니다. 이 소리의 기원은 2014년 남극 밍크 고래가 내는 소리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2013년 2월 연구진은 서남극 해안에서 남극 핑크고래 2마리의 흡입컵 태그를 부착하여 고래의 깊이, 위치, 발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특정 소리가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정체불명의 바다 괴물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바이오 오리 소리는 주로 남극해, 남극 대륙 주변, 호주 서부 해안의 남부 겨울에 나타납니다. 겨울철에 고위도와 저위도에서 소리의 존재가 그 신비에 기여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고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잠시 동안 일본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의 거미개 군대가 당신을 향해 다가옵니다. 비디오에서 우리는 수천 마리의 개가 바다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기어올라 해저를 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일어나는 거미개의 연간 이동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개의 수를 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이 연례 이동이 일어날 때 멜론 크기의 큰 개 무리가 깊은 곳에서 얕은 물로 올라옵니다. 그들은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많은 수가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은 자연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 충분히 깨닫게 해줍니다. UFO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위를 쳐다보는 것이지만 바다 깊은 곳을 내려다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USS 트레팡 사건이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1971년 3월 북극 지역에서 작전 중 미확인 비행 물체의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한 사진은 UFO가 큰 폭발 속에서 해군 함정 옆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1982년 미 해군의 충격 실험을 보여주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증거라고 말하죠. 상급 신기루를 통해 떠다니는 물체를 관찰할 때 흙수선은 평평한 바닥에 환상을 만든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의 이미지에서 물체는 평평한 바닥이 없어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더욱이 어뢰, 폭발물이 북극 지역에서 수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여기가 외계인들이 숨어 있었던 곳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약 6,500만 년 전 공룡이 운석 충돌로 멸종했을 때 해양생물은 상당히 빠르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덴마크와 독일의 연구팀은 태평양에서 8,500만 년 전의 미생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면동물과 같은 미생물은 수천만 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 미생물들이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도 없었고 산소도 거의 없었습니다.
미생물은 바다 밑바닥의 퇴적물에서 발견되었으며 연구원에 따르면 거의 살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발견은 과학에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떤 재앙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생명체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을 맡은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 재난을 통해서도 타이타닉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처녀 항해 중 빙산에 부딪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해양재해는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해양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약 2,224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약 710명이 인형과 함께 참사해서 살아남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에서 구출된 이 도자기 인형은 현재 스페인 남부의 우엘바주에 위치한 아야몬테 박물관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형은 운 좋게도 생존자 중 한 명인 에바 하트의 회고록에 언급되었습니다. 에바는 어머니와 함께 타이타닉 참사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지만 인형은 혼란스러운 대피 과정에서 2등석 객실에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인형은 65년 후 잠수함에 의해 재발견되었는데 그때 에바는 72세였고 그 인형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가 어떻게 영화에 영감을 주었는지 상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크라켄일 것입니다. 크라켄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2015년 대왕 오징어 한 마리가 일본에 있는 한 부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대왕 오징어가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드문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해 크리스마스 이브, 또 다른 대왕 오징어가 도쿄의 도야마만에 나타났죠. 이 오징어는 3.7m로 추정되는데 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구경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것은 이것이 어린 오징어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크기에서 3배로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왕 오징어의 일부는 크기가 9m에 달하고 무게는 1톤 이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함 투어를 해보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